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를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무책임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 순간 우리는 은근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스스로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맹자의 한 구절은 바로 이 마음을 정면에서 찌르는 말입니다. 맹자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터에서 한 병사는 적이 무서워 100보를 도망쳤습니다. 다른 병사는 역시 무서워 50보를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50보 도망친 병사가 100보 도망친 병사를 보며 비웃습니다. 너는 정말 비겁하구나. 나는 너처럼 멀리 도망치지는 않았다. 이 말을 들은 맹자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50보 도망친 자나 100보 도망친 자나 본질은 똑같다. 이것이 바로 50보 100보의 의미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심하게 하진 않아. 그래도 나는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니지. 나는 아직 양심은 있잖아. 하지만 맹자는 묻습니다. 조금 덜 했다고 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인가? 이 질문은 듣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뜨끔해집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누군가의 삶을 바라봅니다.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재단합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은 너무 심해. 이 말들은 겉으로는 타인을 향한 말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혼잣말에 가깝습니다. 비교는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비교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는가를 묻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부족한지만 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삶의 중심을 잃어갑니다. 진짜 변화는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회사에는 영수가 있습니다. 지각이 잦고 일을 미루는 날이 많고 회의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잦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호가 있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수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는 지각은 거의 안 하잖아. 나는 최소한 저렇게 대충 하지는 않아. 그래서 민호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민호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맡은 일에 조금 더 깊이 고민할 수도 있었고,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책임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영수보다는 덜 대충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맹자의 눈으로 보면 영수는 100보를 도망친 사람, 민호는 50보를 도망친 사람입니다. 거리의 차이는 있어도 방향은 같았습니다. 둘 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는 있어도 사람을 성장시키지는 못합니다. 가정은 가장 편안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비교가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보기보다 상대의 잘못을 떠올립니다. 당신도 잘한 건 없잖아.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는 덜했어. 이 말들은 상대를 향한 말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에 가깝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 장면은 익숙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저 집 아이보다는 낫잖아. 자녀는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만큼은 아니잖아.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며 조금 덜 잘못한 쪽이 조금 더 옳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맹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 또한 50보와 100보의 차이일 뿐입니다. 누가 조금 덜 상처를 주었는지, 누가 조금 덜 노력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서로가 더 잘하려 애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정은 누가 덜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 누가 먼저 돌아보는지를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맹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남과 비교할 때 성장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때 성장한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항상 남과 나를 비교하면 사람은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가? 나는 작년의 나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는가? 나는 그때보다 덜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이 없으면 50보를 도망쳤으면서도 100보 도망친 사람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게 됩니다. 동창 모임, 전우회 모임, 친구 모임에서도 이 장면은 익숙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야.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어. 그 말을 하며 자신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마치 자신만은 아직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돌아보면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차갑게 대했던 순간이 있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순간이 있고 무심하게 상처를 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맹자는 이 말을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조금 덜 그랬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구절이 젊은 사람보다 50대와 60대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보다 잘해야 하고, 남보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들어서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남보다 잘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남보다 덜 잘못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비교가 진짜 인생 공부가 되는 시기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일이 아니라 질문이 바뀌는 일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보다 뒤처지지 않았나?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질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진짜 어른은 남을 바라보며 묻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내 말에 책임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 질문들은 듣기에는 조용하지만 삶을 깊게 흔듭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의 하루는 바쁘지 않아도 가볍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로 스스로를 위로하던 삶에서 성찰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 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나는 단지 조금 덜 그랬을 뿐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만큼 깊습니다. 그전까지 우리는 늘 남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보다 덜 부족한지, 남보다 조금 더 나은지에 마음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50보 100보를 이해하는 순간 시선은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옵니다. 남을 평가하던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바뀌고 남의 실수를 따지던 말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떳떳한가?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는가? 이 질문들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의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전혀 다른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50보 100보의 가르침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려 애쓰는 사람은 평생 성장한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고 조용히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맹자의 이 한 구절. 50보 100보. 50보 도망친 사람이 100보 도망친 사람을 비웃는다. 이 말은 남을 향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남보다 덜 잘못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되기 위해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 삶이야말로 50대 이후 가장 품격 있는 인생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 하나 남겼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